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밑에선 선거 준비가 치열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당원 모집을 마감한 결과 광주에서 15만 명, 전남에서 15만 명이 신규로 당원에 가입했습니다. 호남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이 36만 명에 이르고 전체 당원의 3분의 1이라는 걸 감안하면 현재 호남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와 맞먹는 숫자인데요. 물론 이 숫자가 모두 신규 당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 가입이나 서류 허위 기자 등을 걸러내면 수는 더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현재 당원 수와 비슷한 규모로 신규 당원 가입이 이루어진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당원 주권 노 컷오프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연히 당원 한 명이 가지는 힘이 커졌는데요.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한 복지시설의 관장이 직원 1명당 5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지자체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조사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특정 정치인에게 신규 당원 가입 명단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런 일이 정치인과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정치적인 의사와 관련 없이 누군가의 강요로 가입된 한 사람의 표가 민의를 대변하는 것 또한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마인드, 국민의 민의로 걸러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오늘의 인터뷰,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8월 18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부터 듣겠습니다. 광양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 30개월 만에 꼬리표를 떼게 됐네요. 네, 지난 8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광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30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 지역 일부에서 광양시가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를 시의 주택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결과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8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기존에 지정된 지역 5곳 중 경기도 이천시를 제외한 광양시와 경기도 평택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 강원도 강릉시 등을 지정 해제했습니다. 예.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23년 미분양주택이 1000세대를 넘어선 이후부터 줄곧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는데 지난달 기준 미분양 세대가 970여 세대로 숫자가 떨어지면서 해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번 해제 조치와 관련해 수요와 공급을 조율한 주택정책이 자연스럽게 미분양 감소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광양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실제 규모랑 차이가 크다. 무슨 소린가요? 네, 광양시의 자화자찬식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에 따라 분양 보증이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받기 위한 사전 심사가 제외되긴 했지만 일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재비나 인건비 등 이 건설 비용 자체가 올랐고 이 지속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통계 자체도 부정확해 실미분양 주택은 훨씬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 미분양 주택의 통계 부실 논란과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현행 미분양 집계의 경우 이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
미신고 주택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이 준공 후 미분양 이 주택의 경우 이 자금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 이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광양시의 경우 특정 아파트는 일부 세대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이번 미분양 통계에서 제외됐고, 광양읍이나 용강지구, 마동 등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들 역시 아직 공실이 많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일부에서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에도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인데요. 순천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과 순천시가 지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비 집행 내역 공개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요. 이게 네. 김건희 여사 측근 관련 논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국회의원이 순천시가 지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문화행사 대행의 용역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 김문수 의원은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 관련 문화 행사의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김문수 의원의 자료 공개 입장 요구에 대해 순천시 정원도시센터 소장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의 선임 절차와 관련 서류는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이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이미 성실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순천시 정원도시센터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김문수 의원은 이제 순천시정의 발목 잡기를 그만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직 시 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 비판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지역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천시 입장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지금 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김문수 의원이 법적 대응을 좀 검토했다고 하고 시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 행사의 예산 집행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예. 이 정원박람회 문화 예산 부분의 이 공개 집행을 두고 이 순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순천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김건희 특검 요청 범순천 시민연대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총연출 감독으로 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모 씨가 위촉된 점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특검이 나서서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시민연대 측은 이번 주 특검을 방문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순천시의 공공사업인 하수처리장의 위탁 운영사업과 관련한 전반에 대한 의혹도 특검 조사를 요구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은 여수입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와 또 산업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달 중에 정부의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네, 여수시가 여수산단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와 이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가 이 지역의 사회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달 중에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부터 차관 주제로 10여 개의 기업 대표 간 개별 면담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 사업 재편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방침을 8월 중에는 밝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예. 다만 산자부는 이 석유화학 업계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 있는 경영 등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실제로 석유화학 업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정부 대책이 나와봐야 알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달 중에 정부 방침이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계도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읽히는데요.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간담회를 통해 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도 이 조선업의 위기 극복 사례처럼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김 장관은 국내 조선업이 2010년대 후반 이 수주 절벽 시기를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 등 성공적인 자구 노력과 구조 조정을 통해 극복해냈고 이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업적으로 기여했다고 언급해 석유화학업계도 이 비슷한 자구 노력과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예. 이 김정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업계가 합심해서 설비 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는데 김 장관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석유화학업계의 이 정부 지원이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예. 일단 이번 달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순천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이 작가 야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기사에게 매달 통행세 받는 아파트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 아파트 갑질 논란이 순천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일고 있습니다. 네, 순천 신대 모 아파트 택배기사 갑질 사례를 공유한다면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택배기사가 아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택배기사에 받은 문자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었는데요. 입주자가 이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잘 사용해오던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니 이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에 월 사용료 5천 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문 앞까지 배송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글쓴이는요. 공동현관 출입 카드키 구매까지는 100번 양보를 하겠다. 하지만 매달 이용료를 받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대부분 여론은 좀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는 반응이라고요. 네, 이번 사건을 SNS나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접한 인근 주민들은요. 이 아파트의 이런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자신들이 주문한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주는 기사들에게 월 이용료를 받는 이런 부당한 행동이 입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신들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배송 거부를 했을 때 사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인근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한 푼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벌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비단 여기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희 아파트부터 다른 아파트까지 공통적으로 다 펼쳐지게 되면 사실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여기가 시행하면 점차적으로 다 번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증금 차원이 아니라 매달 내는 거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 욕 나올라네. 그건 아니죠. 차라리 그쪽 동네는 택배를 안 집어넣으면 낫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죠? 택배 그럼 어디로 받을 거야? 주민들이 난리를 쳐야 되겠네. 그 위원회도 자기네들 택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웃기네. 그런 갑질을 한다는 거를 딱 보고 저런 사람들은 진짜 한번 고생을 당해봐야지 정신을 차리나? 그럼 놔두고 가겠다 이러면 그렇게 된다 하면 입주민들이 아마도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이비스트로 갈 거예요. 택배사에서 그렇게 하라 하세요. 자기네도 단합해서 그렇게 해야지. 네, 이번 사태를 접한 인근 주민들의 반응 좀 들어봤습니다. 네. 통행료 지불에 대한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입주민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아닌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해당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입주자들에게 이런 논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입주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게 우리 아파트 일이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예 금시초문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저희가 입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제가 육성을 인터뷰 딸 수 없었지만요.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주민은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뭐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거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이런 통행료를 받게 되면요. 손해를 입주민 보는 게 아닌가라고 도리어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앞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회사에서 그럼 집 앞까지 배송 안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해버리면 사실 손해는 입주민들이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통행료를 내면 거기에 대한 그 금액을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자, 이렇게 통행료를 부과를 하게 된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제 아파트 보안 또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부과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정확하게 이런 이유에서 통행료를 부과한다 얘기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네, 주민들은요, 원인이 보안 문제라고 하면 월 5,000원이 아파트 보안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아파트에 통행하는 이유만으로 보안이 문제라면 택배 기사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적했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보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배달기사들한테도 다 받아야지. 그 거기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외부인들한테 출입금을 뭐 다 받을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택배 기사들한테만 받는다는 거는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정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뭐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뭐 택배 기사분들한테만 그 돈을 따로 받는다? 보안의 명목으로? 그거는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뜯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보안 문제 그건 핑계인 것 같은데. 그거는 핑계인 것 같죠. 그냥 냉정을 생각하면 단지 수입을 챙기고 싶은 거겠지요. 택배사 해봤자 뭐 한 달에 돈 10만 원을 거칠까?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소소한 돈. 뭐 5만 원도 아니고 5천 원씩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소소한 돈을 괜히 말 나오게. 네, 뭐 그렇습니다. 보안이 문제였다면 택배 기사뿐만이 아니라 배달 기사나 여러 뭐 정수기, 에어컨 뭐 설비하시는 이런 분들까지 외부 출입자라면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또 주민분들의 입장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입주하신 분이셨어요. 네. 그분은 보안이 문제였다고 하면 어떤 뭐 인적이나 물적 자원에 대한 손해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합당한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5,000원을 부과하라. 이거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기가 뭐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다면 납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없이 무작정 갑자기. 5,000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갑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여기에는 조금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런 택배 갑질 논란이 가장 불편한 건 아무래도 택배 일을 하시는 기사님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신대중 같은 경우는요, 대단지 아파트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예. 제가 갔을 때도 정말 그 아파트 장벽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단지거든요. 예, 뭐 주변 다니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신대지구가 굉장히 새로 생긴 그 지구인 만큼 네. 좀 비싼 아파트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택배 차량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아, 예. 그렇죠. 한 단지에 뭐 같은 회사의 택배 차량이 뭐 한 5대, 6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다녀요. 예. 또 층수도 많다 보니까 많이 배달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택배 이용이 많은데요. 이 택배 기사님도 굉장히 부당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냥 특히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렇게 통행을 받아버리면 다른 곳에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아파트의 행태가요.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아파트의 뭐 엘리베이터 사용, 전기세 이 부과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료를 내라고 하잖아요. 신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택배하는 사람들이 각 아파트마다 카드를 거의 샀을 거예요. 좀 물량이 적은 데는 뭐 2차 갔다 3차 갔다 5차 갔다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라인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통화를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집에 사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배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되다 보니까 뭐 매달 또 사용료에 내라 그런다. 이제 여기도 사야 되고 저기도 사야 되고 막 3군데 사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문 여는 버튼에가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실을 누르면 이게 이제 여기 이동해서 저동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경비실에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을 하면 똑같이들 따라가.
아유, 심지어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요금 전기세 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냥 참고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과거에는 엘리베이터, 전기료 이용에 대한 요금도 부과해라라고 네.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 기사화가 되지 않았지만 공론화가 되지 않았지만요. 이전에 인근 아파트에서도요. 이런 통행료를 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때는 1년에 5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 통행료를 내게 했는데요. 이게 관리사무소 소상이 바뀌잖아요, 매번요. 예. 그럴 때마다 이것도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현재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행료 부과 철회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거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통행료 부과는 철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순천 신대지구에서 불거졌던 택배기사 통행료 부과 이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개최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홍보부터 관심, 적은 참가 곡수, 손님을 맞을 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여러 우려들과 함께 최근 여수시의회에서는 박람회 준비에 주무부처 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길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여수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섬박람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기 전에 이제 한 1년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내년 9월 5일부터 2달간 치러질 텐데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섬박람회가 진짜 뭘 하는 박람회냐,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박람회인 것인가?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아마 섬을 주제로 해서 섬 바다와 미들 있다라는 주제로 해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인들이 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그 국제 행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2012 여수 세계 박람회하고 같은 규모의 세계섬 박람회지 않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2012 세계섬 박람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2012 세계 박람회하고는 엑스포 때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렇죠. 예. 왜냐 그러면 그 예산부터가 지금 저희들이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하는 총 소요 예산이 676억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해도 수조가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고작 64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676억 중에 거의 한 600억 정도는 이 시비나 도비 매칭해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개최하는 세계섬 박람회 국제 행사라서 규모나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저는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준비 상황부터 좀 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먼저 여수세계 섬박람회 지원 단장 자리가 자주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1년 반 만에 이 자리가 4번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죠. 2024년 상반기 섬 박람회 지원단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섬 박람회 지원단이 신설되고 1년 반 만에 그 단장 재임 기간이 4개월, 5개월 불과합니다. 특히 이번에 2025년 우리 하반기 인사 때는 단장뿐만 아니라 섬 박람회 지원단 과장급 이사 간부 공무원이 전원 교체가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실무 책임자급인 거죠? 그렇죠. 예.
핵심 인사가 잦은 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선 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의 연속성과 대회 그 협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그 단장이나 과장들이 오시게 되면 그 업무 파악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버립니다. 그럼 과연 이게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예. 뭐 성공 섬 세계 박람회가 될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 명이 책임지고 쭉 끌고 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라고도 보여지는데 우선 예.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준비 상황을 그래도 계속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선 박람회 진행 전체 몇 %나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의회나 저 개인적으로 보는 그 진행 프로토지를 보면 아마 10%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10% 20%요? 네, 우리 시민들의 행사 인지도도 보면 주변에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10%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민들 중에서 세계 선 박람회가 무엇인가 내년에 6시에 개최되는 사실차 모르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공사들 지금 기초 기반 공사들 보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들도 다수고 그래서 우리 여수시나 조직이 계획대로 자기들이 공정에 따라서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예. 그 공정에 따라 잘 되고 있다는 그 일정을 보면 내년 6월이나 7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내년 5월, 6월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 9월 달에 시작을 할 건데 뭐 6월, 7월에 조성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예행 연습이나 뭐 운영 점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공사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뭐 장마나 기상 악화, 안전사고 예. 이런 것들이 될 경우는 한이 지연이 되면 이게 공사하다가 그 행사를 치른다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큰 걱정입니다. 아하. 지금 주 행사장부터 좀 보면 진모지구입니다. 돌산 진모지구. 예.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다른 코너에서 주변 시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왔었는데요. 시민분들께서 지금 터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답답하다고. 근데 1년 후에 여기서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잼버리 사태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튼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거기 보면 예. 주재에 관련 모든 시설이 연구시설이 아니라 임시 조성시설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전시관 역시 연구 건물이 아닌 가을에 꽃축제 등 그런 게 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텐트 있잖아요. 예.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 시설들인데 예. 이게 한 8개 정도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컨테이너와 몽골 텐트, 이동 화장실,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임시로 조성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 2012 여수세계 박람회 같은 국제 행사를 치렀잖아요. 예. 그런 눈높이로 와서 이 행사를 기대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2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하여튼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 입장에서는 지금 티가 안 나서 그렇다. 곧 시작을 해서 내년 5월 달에 완공을 할 것이고 바닥 설계 공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행사장 외에 뭐 금오도, 계도 등의 부행사장 조성과도 관람객 맞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먼저 계도, 금오도 좀 어떻게 준비 중인 걸로 파악하십니까? 그렇죠. 계도의 경우 46,000평 조성해서 서모촌 문화센터나 캠핑장, 녹지공원 등을 그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 행사장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반공사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반공사 끝나고 조성 완료는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 그런 시설들을 조성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하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내년 6월이면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과연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금오도 같은 경우는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 이렇다 그 하드웨어 시설이 조성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캠핑 그쪽에 금오도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뭐 캠핑 체험, 토크쇼, 명소 탐방, 트램핑 이런 걸로만 계획 중이라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고 그 기본적인 시설 위에서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게 이 기간하고 맞춰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꼼꼼히 챙겨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지금 시간에 쫓겨서 준비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은 이제 좀 그렇고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번 사업에? 지금 총 사업비가 한 676억이 들어가거든요. 676억이요. 네, 예. 676억. 그중에서 국비가 64억, 도비가 148억, 시비가 344억 이렇게 해서 676억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애초에 여수시가 세웠던 계획은 248억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248억. 248억을 가지고 2026 세계선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이제 저희들 지금 민선 8기 아닙니까? 예. 민선 7기 때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기존 248억에서 676억까지 이렇게 늘어 428억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비의 비중,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의 비중은 그대로라고요. 그렇죠. 국비는 당초 10%, 전체 그 들어간 사업비 10% 해서 국비는 64억이 딱 픽스돼 있는 부분이고, 예. 나머지는 도비 11호 해서 676억이 들어가는데, 예. 당초에 우리 시에서 아마 도 쪽에 국비도 요청을 하고 도비도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는 거의 불가하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은 상태고, 예. 그럼 도비라도 시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 도비 12.5대5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이 행사를 치르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예.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도에서 30%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시비가 많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국비가 64억 원, 도비가 148억 원, 그리고 여수시가 부담하는 돈이 344억 원. 예.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됐는데 이만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좀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제 늘어난 부분에서는 우리 시 지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 사업 자체가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예. 지금 모든 사업이 좀 발주가 되고 한 부분이라서 지금 예산 부분은 거의 다 저희들 위에서 지금 확정해서 사업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렇게 추가된 예산들은 그러면은 어떻게든 효과로 좀 돌려받아야 할 텐데요. 시민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글쎄, 돌려받는다는 그 표현은 아닐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48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676억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서 저희들 위해서 나름대로 그 예산 낭비 없이 꼼꼼히 따지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이 예산만큼은 확보해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고, 예. 이후에 더 이상 예산 투입이 안 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아마 의회나 의원들이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또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국제 행사다 그러면 뭐 더 100억, 200억 더 들어서라도 이왕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예. 할 수 있긴 하지만 예.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게 되면 예. 지금 어느 정도 선을 정리를 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거 하나 저거 하나를 붙여서
좀 더 크게 아니면 더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그 행사를 치러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그 행사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더 꼼꼼히 챙기고 더 이상 투자되는 그런 생각이 없도록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누구들이 최소한 방안을 마련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당초 여수시는 4천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를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4천억 원을 넘는 경제 효과를 내겠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세계 선 박람회 개최하면서 목표가 30개국 참가에 300만 명 방문객 참석하고 6천여 명 고용 유발 효과 목표로 잡았잖아요. 예, 목표 입장객 수가 300만 명이고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참가 확정 국가가 언론에는 9개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7개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30개국 다 못 오더라도 예. 거기에 뭐 한 90% 정도만 맞춘다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참여해주고 그걸 좀 이렇게 우리 대시민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역에 홍보를 해서 3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확실하다 하면 아마 이런 효과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권의 행사 운영 안정성이나 뭐 성공 개최 이런 것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도 목표액이 꽤 크더라고요. 96억 원 정도가 입장권 판매액이에요. 그렇죠. 네. 입장권은 잘 팔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팔아봐야겠죠. 근데 글쎄요, 관광객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와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그 대안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내년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과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의원님하고 그때 당시에 답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행사 자체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리. 네, 그렇죠. 제가 답이 없다는 표현은 단순히 비관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느낀 깊은 우려 안타까움에서 제가 표현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 그리고 여수시의 회의록만 보더라도 상임위와 본회의의 준비 전반에 대한 그 우려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제기를 했고 재검토나 조정의 필요성도 국민 집행부에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될 그 국제 행사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 여수 세계 박람회와 2026 섬 세계 박람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우리 시민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 제대로 돼서 이게 이 몇백억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고 여수의 위상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더 보태서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더 꼼꼼히 검토를 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정부에서 이걸 저희들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점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좀 가감한 결정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쉽고. 그럼 지금이라도 좀 답을 찾아가려면 시 집행부가 어떤 것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 시장의 그 어떤 의지나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다 하면 저는 그 앞으로 400일 내내 현장에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거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업무 보거나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아니면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 그런 실무진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도 저희들이 답답함을 느껴요.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쩌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 홍보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안 돼 있어요. 시민들이 지금 세계섬 박람회 언제 하는가? 이 세계섬 박람회가 뭐지? 세계섬 박람회가 2010년 세계 박람회와 같은 것인가? 이렇게 혼돈하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시장님이나 시식품 공무원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돼서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하여튼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1년하고 조금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지금 우려들이 있지만 이런 우려들을 좀 잘 불식시킬 수 있게 열심히 해줘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수시 의회 김종길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13일 발표된 대국민 보고회에서 전남의 주요 현안들도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포함됐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국립의대 신설과 알리백 산단을 비롯해 전남의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하고 대선 기간에는 이를 대통령 공약으로 발빠르게 전환해서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이번 결과는 지방우선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국가 균형 발전 신념의 결실이자 전남도민의 뜨거운 송원에 대한 화답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어서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구체적 미래 발전을 담은 도정 현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국립의대와 상급 종합병원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또 AI,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제2우주센터, 첨단 산단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광역철도와 항만 등 SOC 확충 등입니다. 네. 김영록 지사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새 정부와 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정과제에 반영된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자체 현안을 빠르게 좀 추진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 조직적 지원 등이 필요한데 최근 김영록 지사가 정부에 전남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또 예산 반영을 좀 건의했네요. 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를 만나 2026년 전남 핵심 사업 6건의 국고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네. 건의한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고속과철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교통, 물류 인프라, K디즈니 콘텐츠 클러스터,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그리고 AI 첨단 농산업 컴플렉스, 또 김산업진흥원 설립 등입니다. 모두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정부 지원과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 전라남도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전남 핵심 현안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도민 공모를 통해 항일 독립유산 8건을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동안에 전남 전역에 벌어진 의병항쟁과 민족운동의 현장을 보존하고 항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도민 공모를 통해 항일 독립유산 8건을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어떤 게 포함됐나요? 네, 먼저 요수 거문도 항일 유적, 그리고 광양 매천의 황현생가와 묘소, 구례 고광순 항일 전적과 순절비,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 화순 양해일 항일 의병 유산, 해남 심저감 항일 의병 전적, 그리고 완도 오석균의 편지, 또 신안 두류단과 바위글씨가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각 유산은 항일 저항과 민족운동의 발자취, 순국선열의 정신, 의병 전투 기록, 문화적, 역사적 가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통해서 항일 정신을 일상 속에서 체험하고 계승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18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